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인 광역 소각장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업 자체를 일선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하기로 한 건데요. 반발이 예상됩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가 주도해왔던 것을 기초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저는 과거 시 주도로 짜여진 현재의 체계로는 군구가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주민 수용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자원순환 시설 건립에 책임 있는 주체인 군구에서 더욱 앞장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시가 결정하고 군구가 따라오는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군구가 주도하는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민선 7기부터 시가 주도해온 인천 4개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신 시는 사업을 조정 지원하는 역할로 바꾸고 소각장 확충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주민 수건 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가상금, 반입 협력금 등 총 약 1,0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지 외 지역에는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이 같은 계획 발표에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동북권과 서북권 등 5개 군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천 소각장 사용이 물거품되면서 자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부평과 계양의 경우 아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데다 기초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기존 체계로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며 이번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소각장 확충 계획, 일선 지자체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이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4일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하 굴착 추진 현황과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했는데요. 검단 연장선은 인천 1호선 종점을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까지 6.825km를 연장하고 3개 정거장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착공에 현재 88%의 공정률을 기록 중입니다. 검단 연장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되면 인천 북부 지역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도로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부터 대학 협력팀을 신설해 지역 내 대학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부천시 대학협력팀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 협력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중앙부처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 방식으로 대학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두 방문 일환으로 계양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4일 진행된 계양구 연두 방문에서 유 시장은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들과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구는 계양 문화광장 조성과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구립 종합 누리센터 건립과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등 주요 안건을 보고하고 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구의 현안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0분 내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5일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을 시작으로 BC 노선은 각각 2030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신설 노선인 DEF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GTX 노선을 모두 건설할 경우 수혜 인구가 하루 평균 1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요 지점들 사이 출퇴근 시간은 모두 30분 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GTX 노선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인천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수도권 동서쪽으로 있는 GTX 노선 확충은 인천 시민들에게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3대 공항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면 인천에 들어서는 노선은 GTX-DY자 노선과 GTX-E 노선입니다. GTX-D 노선은 인천공항 청라 가정구역과 김포 검단 계양 노선이 부천 대장역에서 만나 강남까지 이어지는 Y자 노선입니다. GTX-E 노선은 인천공항 청라 가정 부천 대장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GTX-D 노선이 개통하면 검단, 청라 등에서 삼성까지 약 30분, 영종에서 삼성까지 약 40분이면 도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출퇴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공개하고 특히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광역버스 차량은 40회 이상 증편하고 김포 당산역에 이르는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골드라인 차량은 6월부터 11편을 단계적으로 늘려 배차 간격을 3분대에서 2분대로 줄여갈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사전 청약에 나섰던 한 민간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본 청약을 계속 미루다 최근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인천 가정 이지구의 한 민간 아파트 사업 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본 청약을 미뤄오던 이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최근 허가청에 건축심의 요청을 취하하고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공급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인허가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78가구를 모집했던 이 아파트 사업자는 당초 2023년 3월 본청약과 2025년 11월 입주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약을 제때 진행하지 못했고 본청약이 계속 늦어지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최근까지 85%나 이탈했습니다.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그동안 들어간 토지 계약금과 사업 비용을 손해보며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근에 PF의 어려움과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사업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단지가 지금 지연되거나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전 청약 시에 당첨된 신분들이 본 청약과 연관됐을 때 예정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본 청약 참여 우선권만 부여한 것이라 당첨자들에게 계약금과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공급 일정이 불확실하고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이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사전 청약을 진행한 공공아파트 사업지 중 15개 단지 7,400여 가구의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민간 아파트 사업지들 중에서도 본청약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사전 청약 단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업 연기와 취소,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이탈까지 사전 청약 제도가 무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기 북부 후보들의 공통 공약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4일 포천시에서 열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행사에서 앞으로의 특자도 설치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경기 북부 특자도 추진은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22대 국회의원이 구성되는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번 4월 총선에서 출마하는 경기 북부의 모든 후보들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공통 공약으로 걸게끔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불가역적이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할 일들을 새롭게 구성되는 원 구성 되자마자 적극 또 아주 뚜벅뚜벅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적발 건수 대비 55% 늘어난 수치인데요. 시군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가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와 시흥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 제한 구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IH가 올해 총 사업비 46조 8천억 원 규모의 8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인천역 1원 복합개발 사업을 비롯해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과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조성 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과 일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사업 등인데요. IH는 또 부채 비율 190% 이하, 주택 공급 1,400호 이상, 매출 1조 원 이상, 경영평가 가등급 달성을 경영 목표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IH의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으로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부채 비율은 2014년 281%에서 지난해 190%대로 개선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과거 기업들은 이딴 사망사고에도 대부분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2년 전 이맘때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법을 정비했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는데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 대비할 준비가 부족해 2년 동안 유예를 줬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달빛철도 특별법처럼 당장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도 영세사업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산터널 인근 주민에 대한 혼잡 통행료 감면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의 혼잡 통행료 감면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감면 검토를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거주자 감면을 위해서는 거주자에 대한 범위와 추진 방법, 감면 시 교통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과 거주자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